한나라의 임금이 백성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때로는 놀라운 과학기술로, 때로는 흔들림 없는 정의로, 때로는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 같은 왕의 편지를 말입니다. 바로 세종대왕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대한 정군, 세종대왕의 진짜 위대함은 단순히 한글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그의 편지 한 통 한 통이 메마른 땅에서 굶주리던 가난한 농부의 생명을 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의 마른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그란 줄 모르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점에 있죠. 왕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백성을 향한 왕의 편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엄한 궁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 여겼을 텐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세종대왕에게 있어 편지는 단순히 종이에 쓰인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 개개인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왕의 뜨거운 의지 그 자체였죠. 백성들의 상소문을 밤늦도록 읽으며 깊이 고뇌하고 때로는 궁 밖으로 나가 직접 민생을 살피던 모습에서 그의 애민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마른 논바닥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농부의 모습, 병든 아이를 품에 안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 이 모든 고단한 삶의 풍경이 세종대왕의 마음에 사무쳤던 것이죠. 왕실 서구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수많은 기록들은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왕의 깊은 관심과 소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백성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가뭄과 기근 속에서 백성을 살려낸 치국이 편지입니다. 조선 초기는 잦은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비극적인 삶이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던 농부들은 메마른 논바닥을 보며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기 일쑤였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품, 바로 치구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치구기는 단순한 과학기구를 넘어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강수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혁신적인 도구였죠. 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종대왕은 과학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구일 활동을 펼쳐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했습니다. 치국이 설치를 알리는 왕명이 전국 방방곡곡에 전달될 때 백성들은 왕의 진심 어린 관심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치구기를 통해 모인 데이터가 풍요로운 들판을 약속하게 되자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죠. 이는 단순한 과학기구가 아닌 백성의 생존을 보장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왕의 지극한 애민 정신이 담긴 개입이자 약속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백성들의 배고픔만을 헤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권력의 횡포나 부당한 법 집행에 눈물 짓는 모습 또한 세종대왕의 깊은 시름이었죠.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 질서가 엄격했고 벼슬아치들의 부당한 처사에 일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민초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힘센 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관아의 부당한 처분으로 가산을 탕진해도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 쉴 뿐이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품고 관청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체념이 자리 잡았을 테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세상에 다시금 빛을 보게 된 제도가 바로 신문고였습니다. 신문고는 단순히 북을 치는 행위를 넘어 왕에게 직접 백성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소통 창구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라면 누구든 궁궐 앞에 놓인 신문고를 울려 자신의 사연을 왕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신문고를 주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문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백성들에게는 한 조육이 희망의 빛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왕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을 테니까요. 세종대왕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소문을 직접 검토하며 때로는 대신들과 밤늦도록 논의하고 때로는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농부의 호소를 듣고 다시 돌려주도록 명하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이의 무죄를 밝혀 석방시키는 등 수많은 민초의 삶을 직접 어루만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해 백성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왕의 굳건한 신념이 담긴 행동이었죠. 왕의 이러한 의지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편이다, 너희의 억울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이 해소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는 왕이 백성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부당함으로부터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보낸 따뜻한 수호의 편지였던 것이죠. 신문고의 북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던 백성들의 절규이자 왕을 향한 간절한 호소였으며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울림이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처럼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애민 정신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했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선 사회의 근간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왕의 편지는 백성의 생존을 보장하는 과학기술로 나타나기도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제도로 구현되기도 하면서 백성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러나 왕의 편지가 백성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 것은 비단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때로는 권력의 횡포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던 민초들의 절규에 응답하며 정의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희망의 편지가 되어주기도 했죠. 힘없는 백성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과연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었을까요? 양반들의 횡포나 관리들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고 눈물을 삼키는 것이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관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땅 문서를 되찾으려 하지만 관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외면하죠. 또 다른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가족을 보며 하염없이 울부짖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과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은 조선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깊이 고심했죠. 그리하여 다시금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신문고 제도의 제정비였습니다. 궁궐 문 앞에 설치된 이 북은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죠. 간절한 마음으로 신문고를 치는 백성의 뒷모습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애달픈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세종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소문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하며 백성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렸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고뇌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썼죠.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권력의 힘에 눌려 억울하게 고통받던 수많은 백성들이 비로소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의한 관리들은 그 대가를 치렀고 빼앗겼던 재산은 제자리를 찾았으며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깊은 애민 정신에 대한 감사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신문고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백성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왕의 강력한 수호 편지였던 셈이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의 편지를 넘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위대한 편지를 고심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과 글의 장벽을 허물어 모두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줄 한글 편지 말입니다. 당시 조선의 문자는 한자였죠.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여 극소수의 양반 계층만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 관청의 공문서나 법령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부당한 처분을 받아도 왜 그런지조차 알 수 없었던 답답한 현실이었죠. 그를 모르니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세상의 지식을 접할 기회마저 막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계약서 앞에서 그를 몰라 무작정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혹은 자식에게 병법이나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책을 읽을 수 없어 답답해했던 부모의 마음은요. 그를 모르는 백성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큰 벽에 부딪혀 있었고 이는 곧 사회 전반의 발전마저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수많은 학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마침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훈민정음은 그 이름처럼 백성들의 답답한 삶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도구이자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되던 그 장엄한 순간은 단순한 문자의 탄생을 넘어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세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업기술서나 의학서 같은 실용적인 서적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 전국 각지의 서당에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글을 몰라 답답해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통해 관청의 소식을 이해하고 가족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전할 수 있었죠. 농사기술을 익혀 더 풍요로운 삶을 일구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해방과 성장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게 되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글은 글자의 장벽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 체계의 혁신을 넘어 백성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들의 존재를 높인 위대한 변화였죠. 하지만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들은 한글 창제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했던 왕의 지극한 마음, 바로 애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에게 보낸 왕의 편지들은 그저 종이에 쓰인 글자나 형식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뇌했던 한나라의 왕이 보여준 숭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가뭄으로 메말라가는 논을 보며 애태우던 농부들에게는 치구기를 통해 정확한 비의 양을 알려주고 과학적인 농업 정책으로 생존의 길을 열어준 생명의 편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기구의 보급을 넘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했던 왕의 깊은 배려였을 겁니다. 또한 억울한 사연을 품고도 하소연할 곳 없던 민초들에게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 것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공정함의 편지였습니다.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과 제도를 통해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려 했던 왕의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한자를 몰라 답답해하던 이들에게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선물하여 지식의 문턱을 낮추고 자유롭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해방과 성장의 편지였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편지 한 통 한 통이 모여 백성들에게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터전,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닌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공간, 즉 백성의 나라로 재탄생시킨 위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높이고 그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빠르고 편리한 소통 방식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이 무엇인지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보냈던 마음의 편지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의지와 애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지 빛바른 역사 속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얻은 이 감동적인 지식과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